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탑10이 뽑은 2위와 6위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양지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국 같은 거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과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 자체 수사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중요한 불법 출금 사건을 어느 검찰, 어디가 맡은 거냐 꽤 논란이 있어서 뭐 이게 지금 이성윤 라인이 어디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오늘 대검찰청이 이걸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습니다.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검 얘기도 있었고 특임검사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특임검사도 지금 법무부가 규정을 바꿔서 검찰총장이 요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승인할지 안 할지 굉장히 불투명하죠. 이 사건은 단순히 뭐 지금 이용구 차관이나 그 이성윤 서울 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이런 분들 몇몇이 엮인 그런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그 법무 검찰의 총체적인 그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 친정권 검사들 혹은 뭐 추미애 라인 이런 분들 굉장히 다수가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지는 심정으로 아마 수사를 맡긴 것 같은데 예. 기존에 수사하던 그 안양지청은 그 지청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차장검사도 그렇고,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같이 그 일했던 경험이 있고, 특히 그 작년에 이미 그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좀 미뤘던 측면이 있죠. 새로 지금 맡은 수원지검, 그 다음에 특히 형사 3부장 이정섭 부장은 누구냐면 서울 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해서 구속 기소하고 예. 다른 그 관련자들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조국 수석이라든지 다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도 그 윤 총장이 그 수원지검에 맡은 그 이정섭 부장한테 맡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정섭 부장이 그 작년에 그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김학의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여한섭 검사장이 그 단장을 맡아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소시효라든지 그 피해자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무혐의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건을 면밀하게 봤기 때문에 그 양측을 다 보는 김학의의 문제점 그리고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키는 과정의 문제점 이걸 공정하게 보고 수사하라고 이정섭 검사 그다음에 수원지검장에게 맡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 사건을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두 번의 복귀를 과정을 통해서 잠깐 잠잠했지만 곧 그 지금 이제 월성 1호기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사건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다시 재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그 대결 시즌2라고 할까요? 이런 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대검찰청이 오늘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 강력부에 배당을 했다는 의미도 간단치 않은 겁니까? 어떻게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냐?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 거죠. 이게 피의자가 누구죠? 잠재적 피의자가? 검사입니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차피 서류 조작했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제 검사들, 현직 검사들이 지금 피의자로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특별 수사처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반부패 강력부의 지휘를 하게 했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고려도 있었을 거예요. 대검 형사부장 누구죠? 이종건 검사장입니다. 근데 이종건 검사장이 당시에 박상기 장관의 특별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아마 지금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당시에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같은 데 보면 이종근 특별 보좌관이 와서 어떤 그 출국금지 한 다음에 사후에 어떤 수습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피의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잠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을 맡고 있는 대검 형사부에 당연히 지휘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 수원지검 반부패 부에 배당을 한 거다. 조상호 부대변인, 이제 바뀔 화면을 저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면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배당이 됐냐? 네. 일부 논란은 이성윤 일부 라인이라고 불리는 휘하 검사들이 수사에서 이거를 좀 뭉갰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재배당대에서 지금 맡아 있는 그 주임 검사도 사실은 김학의 사건 그 특별수사단에서 그 김학의 사건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논란으로 따지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예. 이 그 출입국관리법 제 4조의 6개 그 4조의 6이라는 조항에 긴급 출국 금지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뤄진 건데 거기서 보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야 이제 다 결제가 이루어지고 검사장까지 결제가 된 다음에 보통 외부로 문서가 나가니까 그 검사장 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법상 그 검사는 다 독립한 독립관청입니다. 그 사람의 도장이 찍히고 그 사람이 행위를 하면 대외적으로 다 유효한 행위예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사장의 결제 없이 그 대외적으로 나갔는데 검사의 도장이 찍혀서 나갔는데 그게 저 내부적으로 만약에 검사장 결제가 필요한 사항이면 징계 책임은 문제될 수 있겠죠. 근데 법률적으로 그 문서가 무효이거나 아니면 허위 공문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그 법 체계상. 근데 그런 부분 가지고 전부 문제 삼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의문 사건이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 고려를 하는 와중에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이제 결국에는 다시 재배당됐는데 그 부분은 그 명백하게 수사의 결과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조 부대변인 말씀은 일각에서 제기된 안양지청에서 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거 아니냐는 논란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뭐 그냥 지나치다 억측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 변호사님. 근데 같은 법률 전문가의 저는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출입국 관리 시행령 거기 보면 수사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사 얘기해도 되나요? 이모 검사? 이모 검사를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예. 뭐 일단 임호 검사로 하시고 그래, 그 예. 이모 검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냥 법무부의 발표예요. 지금 조 대변인, 조상호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게.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수사기관의 장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모 검사가 그 동부지검에 직무 대리로 파견돼 있었는데 동부지검장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이모 검사 명의로 나간 걸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설사 이제 백권 양보해서 똑같은 뭐 검사도 하나의 독립된 관청인데 검사장 그 사인 없고 검사가 단독으로 나갔다 그래서 그게 큰 뭐 문제 삼을 수 있어. 이게 아마 법무부에 놀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거 내사번호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당시에 사건이 입건이 되고 번호가 있는 상태에 썼으면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아니 문건 두 개인데 하나에는 2013년에 무혐의 받은 거 가지고 출국 금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사건 썼고 또 하나는 동부지검에 내사번호 그냥 만들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성윤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 고위관계자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후 승인 좀 해주시오 이랬는데 동부지검 관계자가 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번호인데 써가지고 문건 나오는데 어떻게 사인을 해요? 이게 본질 아니에요? 예, 조상호 부대변인요. 아니 지금 출입국관리법 4조의 6에 그냥 수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표시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사기관이라 그 하더라도 검사고요. 없는 내사번호 쓰면 되냐고 제가 예, 그다음에 두 겁니다. 번째는 내사번호 부여 주체도 당연히 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거사 위에 참여했던 이 이모 검사라는 사람은 예. 그 수사의 필요성이 게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직무대리로 발령난 상태에서 직무대리 겸 과거사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내사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변호사의 말씀은 설사 이 무혐의 처분된 그리고 다른 번호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더라도 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이런 당연히 말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부터 두 분이 잠시 약간 부딪혔는데 이제 본질 얘기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에 명운을 걸라는 지시를 한 이후에 아마 출국금지 아이디어를 처음 낸 인물은 지금 현 법무부 차관인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 이용구 차관이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입니다. 윤모 씨와 김 전 차관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인데 윤모 씨가 김 전 차관을 접대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정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20일 날 점심 무렵에 법무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부 이용구 실장이고 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신속한 출국금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항의를 했고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해 준 방식이 이거였습니다.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원회에 출국금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그 보고서나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결의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출국금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김용민 의원이 저 얘기를 했는데 김주욱 교수님. 그러니까 이 혹시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의 단초가 될 얘기를 지금 현 법무부 차관인 이용구 당시 실장으로부터 들었다. 이 부분을 지금 언론에서는 좀 야당에서도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할 얘기는 없지만 좀 이해는 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했으면 법무실장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모른다? 전 추후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지 않았는지 전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 이 부분들은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밝혔으면 좋겠는데 좀 하나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러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듯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검찰과 경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것들을 막지 않게 됐을 때 공권력에 대한 아주 실망도 엄청 높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한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지금의 사태를 만들기 위한 위법들을 지시했다는 것으로 추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 그것은 좀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또 세 가지겠죠.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 검찰이나 검사들이 알아서 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한마디에 그 그러니까 말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당신들 똑바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 공분. 대통령 국민의 요구들을 대변하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람보다 먼저 누웠거나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법인 상황이지만 그런 위법들을 알지만 공항에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타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최근에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형사사법 경위 실현을 위해서 일부 전체적인 위법을 외회적인 상황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결들이 나온다고 얘기하니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얘기한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겠죠. 저는 핵심은 뭐냐면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법사청장이 지금 발의 재배당했으니 정확히 수사 결과가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것들 다 예단해서 계속 예를 들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저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상황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수사가 나오면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법이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불법 출국 금지 제지 사건을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기획한 건 아니라는 논란이 좀 커지자 이용구 차관 측이 오늘 긴급 출국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재수자 막을 필요성을 언급했을 땐 구체적인 절차를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용구 차관 측은 해명하고 있거든요. 법조인들이요. 단어 하나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상대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일종의 말꼬리 잡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꼬리에 안 잡히려고 본인들 말 한마디 서면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이제 정성 들어 쓰는 단어 하나에. 근데 저 이용구 법무부 차관장 반응해서 제가 딱 궁금한 거 하나. 첫째,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건지 불법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지. 뭘까요? 저는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 의견인 것 같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그러니 야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거 다 합법적인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불법인지 합법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는 아니야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지 마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구체적 절차 모른다면서요. 관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긴급 출국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에 깊은 유감이다. 그러니 그 기사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게 불만이란 저 기사가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 번호 부여 등 이게 이제 쟁점을 삼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난 잘 몰랐다. 관여할 수 없었다. 하여간 본인은 아니라는 건데 그럼 제가 좀 한번 여쭙게요. 본인이 지금 아니면 이용구 차관한테. 뭐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본인은 당시에 아이디어만 내고 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뭐 진상조사회를 꾸리든 내부에서 보고를 받든 당시 관련자들 보고받아서 이걸 어떻게, 왜냐면 신임 장관 청문회 때 이거 물을 수도 있잖아요. 준비할 거거든요. 그럼 이용고 차관이 지금 사후에라도 언론 보도 보시고 당시 관련자들 면담하든지 조사해서 사실관계 쭉 받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과연 불법이라고 판단하실 건지 아니면 뭐 김학의 전 차관 나쁜 사람이니까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판단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번 논란 핵심 야당이 주장하는 거는 왜 이 출국금지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왜 현 정부와 다 친한 검사들이냐 뭐 이것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도원 의원님 네. 실제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당시 출국금지 조치를 얘기했던 법무부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뭐 장관님이 금일봉 주실 듯 뭐 정책보좌관 한 분이 계속 가서 얘기하는데 엄청 시끄럽고 엄청 지시.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양식도가 아닌데 어떡하죠? 뭔가 내부에서도 실제로 위법성을 좀 인지한 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처음에 이 출국금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진상조사단의 이모 검사가 조금 무리했나? 이런 의혹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끌어져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의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정권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거의가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법무부 장관은 총체적으로 이 상황을 알고도 또 불법이 있는 걸 알고도 승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내부에 있었던 그 직원들이 SNS 통해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 장관이 충분히 인지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여기 나오는 지금 그 보좌관 장관 정책 보좌관은 현재 그 대검 형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입니다. 우리가 그 윤석열 총장 그 감찰 그다음에 징계할 때 많이 나왔던 그 박은정 법무부 그 감찰 담당관의 그 부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도 나옵니다. 이종근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 그 보좌관은 현지 지금 그 공항에 가가지고 그 출입국 심사과에 가가지고 그 사후에 수습을 한 걸로 지금 SNS 대화 내용을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라도 검찰이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가짜 내사번호로 출국 승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모 검사가 소속돼 있던 동부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사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게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일하면서 검찰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지금 검찰과장이라든지 또 다른 지금 이 정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직 내 조직, 굳이 뭐 옛날에 군 내 어떤 조직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까? 조직 내 조직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사부 대변인,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한 여기 분들도 제기하는 그러니까 긴급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회의를 위해서 절차를 좀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단체 채팅방에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부 절차상 내부 훈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뭐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위법으로 해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부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면 기관의 장에게 결재 없이 했다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 책임의 문제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자꾸 저는 이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주호영 대표나 뭐 이걸 문제 삼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너무 형식적 절차의 구애됨을 따지게 되면 이번에 그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들이 자기 방어한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 뭐라 그러니까 규정상 급박하고 현저한 제약대 위험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격리 조치할 수 있다. 즉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형식적 규정 따져가지고 정말 눈앞에 엄청난 불법이 벌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엄청난 불법을 차단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공권력 발동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렇게 소극적으로 됐을 때 국민들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다.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 지기 싫으니까 규정 따져가면서 자기 피할 구멍만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공권력 줬더니 권력 행사 하나도 안 하고 예. 뭐 그렇게밖에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비판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아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정부 검사들의 인사들이 많이 과대됐다. 그분들이 야당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검찰의 이른바 엘리트 검사들의 제19 감싸기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이거 지금 김학의 사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엘리트 검사들이 제19 감싸기에 도가 지나치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다시 직시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이 좋겠습니다. 사건을요. 예. 정인이 사건의 경찰 태도와 비교적 굉장히 곤란하고요. 정인이 사건에 경찰이 소극 대응한 거 맞죠? 그래서 예. 정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경찰이 정인이 사건에 소극적 대응한 게 적극 대응하면 우리가 규정 위반이고요, 절차 위반이고요,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예.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 판단을 미스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김학의 전 차관이요, 나쁜 사람 맞죠? 저도 그 사람 옹호하고 싶은 자 초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2심에서 뇌물 일부 유죄돼가지고 법정 구속됐고요. 당연히 단죄해야 되는 사람 맞는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미란다 원칙 미란다요? 최상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또 절차 안 지켰다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법 원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내부 인력이든 법이든 절차를 안 지킨 건 맞다. 그런데 김학의가 나쁜 사람이니까 절차 안 지키게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법 위반이요? 있죠. 왜 없어요? 예를 들어 이모 검사가 마지막에 문건 2개 중에서 동부지검 내사 번호요? 2019 동부지검 내사 1인가 뭔가 그럴 겁니다. 그거 저 이모 검사 썼는데 실제로 그 내사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해 7월에 동부에서 다른 내사할 때 그 번호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문서에다가 잘못된 내용 쓴 거잖아요. 이거 뭐죠? 이게 허위 공문서지 뭐가 허위 공문서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 주제가 준비된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거의 차서 넘겨서 이 얘기만 짧게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도원 의원님. 네, 네. 오늘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청와대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두 해석해요?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2019년 3월 23일 날 일어난 일인데 그 5일 전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는데 그걸 수사한다는 건 원래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하니까 특히 검경 수사권을 앞둔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그 불법적인 그 의혹을 받으면서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불법적인 면은 이미 검사들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모 검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없으니까 대검 기획조정부의 연구관들한테 출국 금지 해소를 요청했는데 그건 불법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거절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동부지검에 전화해가지고 내사번호 4호에 승인한 걸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거 불법 소지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일단 오늘 이 출국금지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 관련해서도 좀 뜨겁게 공방이 오고 갔는데 이 소식 아마 내일 혹은 뭐 이번 주 내내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